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데뷔 특강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RC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총 파트 5 20문제와 파트 6 두 세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초급 학생들인 경우라면 그냥 천천히 시간 맞추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나는 만약 점수대를 좀 높이 고득점을 맞고 싶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라면 총 문제 전부 다 해서 12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쌤이랑 같이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출문제 실제 ET에서 직접 낸 문제이다 보니까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문서로 딱 제공은 해드릴 수가 없네요. 쌤이 그런 게 아니라 ETS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서로 딱 제공 못 해드리니까 지금 화면에 문제가 숑숑숑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 멈췄다가 지나가시면 되고 저희는 3초로 한 문제당 맞춰놓도록 할게요. 슥슥 지나갈 거니까 난 아직 문제 못 풀었어 지나갔네 하면 이거 밑에 발 보이죠? 그래서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쌤과 같이 강의를 다시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좀 이따 강의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풀고 오십니다. 다 풀고 오셨나요?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장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볼 거고요. 파트 5는 웬만하면 시간을 최소화시키셔야 합니다. 파트 7 시간 많이 모자르죠? 우리 오프라인에 미친 토익 실제 오프라인 학생들 중에서도 파트 7을 10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191번부터 200번까지를 그냥 C로 찍, B로 찍 다 찍고 왔는데 근데 쌤 저 900이 나왔습니다.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못 믿겠지요? 근데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찍더라도 푼 게 정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950 넘어가는 고득점 학생들은 좀 그런 현상은 드물고요. 난 진짜 완전 초고득점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푸는 게 중요한데 나는 900점 초중반 정도까지는 오케이야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다 풀면 점수 더 높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파트 5에서 시간을 확 줄이셔야 돼요. 확 줄이셔야 돼요. 최소화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30문제 정도를 웬만하면 한 10분, 12분 정도 안에 풀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 6는 한 지문당 한 2분, 2분, 2분에서 그래서 5, 6를 총 합해서 18분 내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을 푸는 시간이 온전히 55분에서 60분 정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1분, 1분 정도 책정하고 마킹까지 해서 55분에서 한 60분 정도 남아야 그나마 7까지 다 풉니다. 근데 약간 이제 RC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 5, 6부터 천천히 성의껏 다 보며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7에서 나 또 20개 찍었네 하면서 난 7이 너무 약해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건 7이 약한 게 아니라 5, 6부터 대략게 못하는데 그냥 7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인정할 건 하시고 그러려면 5, 6는 유형을 판단을 빠르게 하시고 빠르게 접근하고 어휘력 키워서 어휘 문제 잘 해결하시고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유형들에 익숙해져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관건이고 파트 6는 긴 지문에 밑줄 뿅뿅뿅뿅 거 있으니까 맥락 파악하란 의도거든요. 그래서 파트 6는 그렇게 5처럼 빠르게 접근하면 안 돼요. 다 읽어가면서 밑줄 넣으면 대입해서 풀고 또 밑줄 넣으면 대입해서 풀고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앞뒤 맥락이 맞아야 되니까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고 들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 7은 이제 시간이 많이 확보해 놓고 천천히 짧은 지문은 다 읽고 문제를 풀어가고 긴 지문은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풀면 당연히 지문을 까먹으니까 그때는 위에 끊어서 한 3분의 2 정도 끊어서 위에 읽고 풀린 데까지 풀고 아래 풀린 데까지 나머지 또 풀고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파트 5를 빠르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어휘력은 키워놓으셔야 돼요. 어휘력이 안 되면 RC는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어휘력, 여러분 갖고 계시는 아무 문제집이든 또는 갖고 계신 복화책이든 다 좋은 책이에요. 토익 출간된 책은 다 토익 기반으로 해서 정말 연구 열심히 해서 문제집 출간한 것들이야 모두 다 좋은 거니까 또 새로 책 사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걸로 어휘력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많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건 이래서 정답이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토익의 유형들 자꾸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풀고 띡 끝 하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그래서 자 파트 5를 지금부터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푼 거에 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뭐 for, who, does로 뭔가 공통점이 없어요. 뭐 addition, additional, additionally 같이 같은 단어의 모양이라도 바뀌면 아 이건 문법 품사 문제겠구나를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전치사에 who 관계대명사 뭐 who, does, does는 그것들 또는 사람들이라는 대명사로 쓰든가 아니면 그라는 의미로 those items 같은 복수명사를 꾸미던가 그리고 as는 전사로서란 뜻이 있던가 아니면 때문에 때와 같은 접속사가 있던가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없어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성립되는 걸 찾아야 하는데 자 honor 이 명예를 주다 또는 뭐 기념하다 정도의 동사로 쓰고요. 거주자들에게 명예를 줍니다. 기념합니다. 라는 동사와 함께 근데 volunteer 이 자원봉사다라는 동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 문장은 두 개란 얘기예요. 동사 두 개니까. 그럼 접속사가 필요한데 for는 전치사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전사 뒤에는 명사로 나와야지 어떻게 동사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고 그 다음 10번 does가 들어가서 뭐 사람들 그것들이란 명사일 수도 있거든요. 자원봉사합니다. 동사일 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동사는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는 꼴이 되죠. 그래서 너도 성립 안 되고요. 자 그럼 who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또한 하나의 접속사로 활용되는 아니라 who를 집어넣고 자 뒤에 주 없지요? 주격 관계대명사로 묶어서 꾸민다면 자원봉사한 거주자들에게 명예를 줍니다로 문맥도 맞고 뜻도 통하고 성립되고 그래서 정답인 who가 맞겠구나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애들은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면 보기를 하나씩 대입해서 안 되는 걸 버려가는 식으로 소거하면서 정답률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찍고 문맥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D번 as는 이제 때문에란 접속사라면 당연히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라 사실 D는 접속사여도 허락이 안 되고 얘는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주어가 없는 게 당연한 모습이고요. 정답 B가 맞습니다. 다음 23번 쪽으로 지금 문제가 아마 지금 번호가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집에서 띄워온 거라 문제 번호도 좀 틀리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문제 번호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만 보시길.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보입니다만 자 전부 다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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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랍니다. 토익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전사 종류로 ing지만 전사로 쓰는 애가 조금 있거든요. 자, excluding 이란 아이는 제외하고 라는 의미의 전사고 B번 during은 동안이죠. 자, following이 전사로 쓸 땐 who라는 의미의 after와 똑같이 쓰여요. 물론 형용사 자리에 그때 형용사 때는 다가오는 이라는 의미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치사로 문장 끝났고 명사 앞에 전사 자리로 나온 거라 who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D번 regarding은 관하여라는 의미에 쓰는 전사고요. 그래서 전부 다 전사라 해석해서 푸는 문제. 회사는 발행했습니다. 특별한 보고서를요. To address 중요한 단어. 토익이 엄청 좋아하신 중요한 단어고 address는 당연히 주소란 뜻도 있고요. 또는 연설하다도 있고요. 허나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토익에서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처리하다는 deal with는 좀 익숙하시죠? deal with 또 있고요. 또는 cope with라는 단어도 있고요. cope with 또 있고요. 또는 handle은 뭐 흔하게 하는 처리하다고요. 그리고 settle 잊지 마십시오. settle는 정착시키다라는 뜻 말고 문제를 처리하다,
불평분만은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처리하다라는 개념일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어휘 문제 때는 주로 세트라고 어드레스를 주로 많이 물어봐요. 자,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 어쨌든 걱정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 보고서를 방향했어요. 근데 뭔 걱정거리? fuel 효율성, 연료 효율성에 관한 걱정거리일 테니까 관한이라는 의미로는 정답 D번이 맞고요. 그렇죠? D번 정답이 돼. 같이 알고 계세요. 관하여라는 의미의 전사는 about은 흔하게 알죠? about도 있지만 as to, as for 관하여라는 의미로 쓰고요. regarding, concerning 관하여 오케이. 그 다음 pertaining to 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taining to, pertaining to, pertaining to 라는 요 단어 관하여인데 regarding과 pertaining이 또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럼 관하여란 뜻이지만 뒤에 to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혹시 관하여라고 지금 혹시 regarding과 pertaining 동시에 나왔다 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to가 없지요. 이럴 때는 regarding 쪽이 정답이겠고 혹시 시험 문제에 이렇게 to가 있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pertaining to 쪽이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십시오. D번 정답.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7번으로 넘어오시고 자, 이번엔 보기에 같은 단어가 쭉 포진돼 있고 그리고 파생어를 그죠? 이건 이제 문법 품사 문제인데 자, 먼저 버릴게요. 어가 보이네요. 자, 관사가 분명한 성공 말 된다고 이렇게 관사 어나 더가 붙었을 땐 아무리 말이 돼도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이래 꾸민 일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the good boy는 해도 good the boy라고는 안 하잖아요. 절대 관사를 기준으로 형용사 관사를 넘어서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말이 됐다 해도 형용사 완결은 버리셨어야죠. 그래서 A는 버립니다. 넌 아니야. 그 다음 10번 clear은 ER이 붙어서 더 분명한으로 비교급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ER이 붙어서 비교급이 됐든 EST가 붙어서 최상급이 됐든 비교과 최상급의 형태는 그렇지만 자기 품사는 그냥 여전히 명사, 용사, 동사 같은 그런 품사의 종류는 여전히 자기 원래 걸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라는 형태인 건 맞지만 원래대로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도 더 분명한 말 됐어도 혹시라도 안 돼요. 형용사는 관사 앞에 안 쓰니까. 버렸어요. 안 되는 거 늘 잘 버리시고. 자, 근데 잠깐 포인트 중요. 자, 이렇게 주어가 있고 그 다음 비동사 is가 있든 was가 있든 a가 있든 비동사 있고 자, 밑줄 뒤 더나 어 같은 관사와 함께 이렇게 명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요런 자리에 정답 확률이 되는 단어는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로 비동사 플러스 ing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고 얘 그의 목적어고 대신 문맹은 뭐하는 중입니다 라고 진행동사처럼 말이 될 때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투부정사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가 비동사 바로 뒤에 보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투부정사답게 뒤에 목적어도 있고요. 그렇다면 뭐하는 것이다 정도로 말이 된다면 The purpose is to train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것이다로 말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정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자, 비동사 뒤에 보어는 형용사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보어는 명사도 보어는 가능해요. 만약 주어랑 그 보어 명사가 동격만 허락이 된다면 우린 보어로 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죠? I'm 하나. 난 하나야. 나 하나 맞잖아요. I'm a teacher. 나 선생이야. 나 선생 맞잖아요. 이렇게 동격만 된다면 보어라는 개념은 명사가 오기도 해요. 그렇다면 주어, 비동사. 얘가 비동사 뒤에 보어 명사라면 그럼 주어, 동사, 보어로 문장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으로 끼는 건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으로 끼는 건 누가 있어요? 부사. 네, 부사. ly 부사. 부사. ly 부사 또한 저렇게 완벽한 문장에 언제든 막 껴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부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명사를 꾸미지? 명사 부사 못 꾸며.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꾸며? 넌 안 돼. 이러면서 버리는 학생들 많거든요. 자, 이건 이 명사를 꾸미려고 있는 자리보단 그냥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으로 껴서 문장 전체를 꾸몄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완벽한 문장이니까 낄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그렇죠? 자, 앞으로 비동사 밑줄 더명사가 보일 때 경우의 수는 절대 형용사는 버리시고 더 앞이니까 그리고 이 셋 중에 보기에 있다면 같이 다 후보라 해석해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다 되는 거니까. 중이다로 말되는지 것이다로 말되는지 하계로 말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D번 문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ing.
하지만 clearly 동사일 땐 청소하다거든요. 그럼 영화는 at 자 여기가 주어네요. 시도 첫 번째 시도는 at 영화를 감독하는 것의 첫 번째 시도는 성공을 청소하는 중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버리면 되고 그럼 이제 부사로 완벽하니까 낄 수도 있었지. 집어넣고 첫 번째 시도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성공이었습니다. 말되죠? 네, 정답은 B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눈에 띄었을 땐 이렇게 세 가지로 말 되는 쪽으로 해석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자, 밑줄 어휘 문제가 보이고요. 자, A번 expectedly니까 예상대로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말 그대로 expect 하는 거니까 예상대로. B번 necessarily 조심. necessarly는 자, 긍정문에 밑줄 나오면 긍정문에 지금까지는 토익 시험 긍정문 속의 정답률이 necessarly는 정답률이요. 0%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정답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낚이는 걸로는 엄청 많이 나와요. 학생들은 necessarly가 보이면 나도 모르게 필수적이게로 막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필수적이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necessary니까. necessary라는 형사는 당연히 필수적인으로 해석하세요. 근데 부사 때 necessary는 필수적이게라는 의미로는 해석하지 말기. 하지 마세요. 자, 얘는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피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명심. 독이 되게 좋아해서 낚이는 걸로 많이 나옴. 하고 자, 근데 necessary는 긍정문 말고 조금 삐뚤어졌네요. 자, not 뒤에서는 정답 확률이 엄청 높아요. not 뒤에서는 necessary 좋아하고 해석은 반드시 뭐만 아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그래서 not 뒤에 밑줄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만 아니다로 말되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을 때 반드시 뭐만 아니다. 말된다면 정답하십시오. 그 다음 10번 예방 해석했고 D번 영구적이게 라는 뜻이고요. 자, 해석. 당일 약속들은 보통 스케줄 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당신의 평소의 의사와 함께는 반드시 아닐지라도 당신 당일 약속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인 거지요.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정답은 B번이 맞고요. 대신 긍정문에 조심하세요. 오답률 되게 높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휘 문제. 쌤은 오프라인에서도 어휘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토익을 막 스킬로 뭐니까 뭐정도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면 내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영어권에서 살았던가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난 수능 1등급이라 영어에 되게 잘해. 그런 사람은 느낌으로 문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고 책을 많이 읽고 영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그 느낌으로도 충분히 나한테 자연스러운 게 뭔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느낌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그러기에는 나의 느낌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휘력이 부재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토익은 스킬에서 끝내면 점수도 거기서 끝나요.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어휘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쌤이 오프라인 오시면 그냥 반드시 토익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들을 막 연습시킬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고득점을 원한다면 어휘력 챙기십시오. 꼭이요. 자, 지금 또 보기에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그 중에 credit이라는 단어는 동사 때는 뭐 신용을 받다. 공로를 인정하다 정도의 의미로 자 쓸게요. 동사 때는 입금하다라는 뜻도 있고 입금하다 그냥 V로 쓸게요. 그리고 공로를 인정하다, 공로 인정하다 정도의 뜻도 있고 또는 신용을 주다 정도의 뜻의 동사로 쓰고요. 근데 명사로 쓰기도 해요. credit은 명사. 그때 명사 때도 되게 중요. credit은 명사 때 첫째 입금 말고 네, 칭찬이라는 의미로 정답 제일 많이 나오고요. 칭찬. 그 다음 신용이라는 뜻 있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신용이도 돼요. 자, 그리고 적립금 정도로 해석할 때도 많아요. 적립금. 그러니까 당신은 만약 우리 걸 환불해 주시면 캐시로 드릴 수 없고요. 우리 회사 크레딧으로 드릴게요. 이럴 때. 그때 적립금으로 드릴게요. 마일리지로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때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잘 나오고요. 칭찬이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 스코어는 스코어 말 그대로 점수를 내다. 그 다음 agree 동의하다 합의하다
Rely는 의존하다 정도인데 주로 Rely는 on하고 같이 쓰죠. Rely on, with가 아니라 Rely on으로 주로 쓰거든요. 사실 D는 아니고요. 자, 해석 문제. 비에라 씨는 밑줄입니다. 몇몇 변화들을 소개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온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증가시키는 걸 도움이 됐던 몇몇 변화를 소개하는 것에 A. 신용을 받았습니다.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소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 말은 되죠. 정답은 A번이 맞아요. 네, B는 이제 아예 점수 해석상 안 되는 거고 A번이 맞는데 이게 오답이 어그리 쪽으로 많이 떴던 애거든요. 자, 어그리는 동의되다로 말이 되고 또는 얼핏 보다 보면 agree with, agree to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어디서 얼핏 또 들어보거든요. 자, 어그리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느냐? agree라는 아이는 쓰임이 띵띵띵. 첫째, agree with, agree on, agree to 해서 전사 to로 이렇게 명사 함께 쓰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뭐 이런 동사를 뭐 이어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두 단어가 뭉쳐 다니는 애들, 뭐 deal with, depend on, rely on 이런 애들. 그런 걸 이어 동사 이리 부르는데 자, 이어 동사는 원래 자동사인 거거든요. deal with 어쨌든 전사는 쓰레기로 문장성을 포함 안 하면 I deal 밖에 없는 거거든요. 목적 없는 거거든. 그리고 I depend 오늘 전사 빼면 좀 목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 동사들을 혹시 야, 너 어제 거기 참석했어? 나 참석했었어. 어디 애는 말하기 싫어. 참석했었어 하면 I participate 끝나도 돼요. 자동사니까. 근데 어디 애를 쓰고 싶으면 자동사니까 목적어 바로 못 나오고 그 특정 전사들이 도와줘서 participate in the seminar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어쨌든 자동사예요. 자, 근데 자동사인데 그들은 수동태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동사인데 수동이 돼? 하는 학생들이 오픈하셔도 표정 잉 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자, 진짜 자동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동사. I arrive, 나 도착했어. 끝. I speak, 나 말했어. 끝. 또는 I work, 나 일했어. 끝. 이 work나 speak나 arrive 같은 이런 자동사는 정말 완전 자동사. 이런 애들은 특정 전사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정말 그대로 끝이에요. 근데 이 이어 동사는 자동사 맞아요. 동사로 치면 어쨌든 전사는 쓰레기고 문장은 포함 안 하니까. 근데요, 자, 어그리 말고 deal로 더 많이 나와서 deal로 먼저 얘기할게요. 자, deal with. 전사는 취급 안 하니까 자동사인 건 맞는데 the problem 그냥 P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는 문제점을 다뤄요. 근데 매번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매번 이어 동사 두 단어 두 단어가 뭉쳐 다녀서 계속 같이 다녀. 그래서 어차피 붙어 다니잖아. 그럼 뭐 어차피 자동사인 건 그래 인정을 하지만 맨날 붙어 다닌 걸 활용해서 우리 얘를 한번 목적으로 활용해 볼까나? 나는 다뤄 문제점을 그죠? 얘가 당하는 존재 맞잖아요. 그럼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우린 얘를 목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고. 그럼 문제점은 다뤄집니다 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 뒤에 있던 이 명사를 목적어처럼 활용을 해서 얘를 주어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the problem, 문제점은 비동사 is 그리고 pp를 만드는데 덩어리째 한 방에 동사처럼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덩어리째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deal to 그리고 with. 저 잠깐 사라질게요. 안 볼까봐. 띠용. 보여? 문제점은 다뤄집니다 라고 마치 수동태처럼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굳이 누구누구에 의해서를 막 쓰고 싶어. 나 사라졌지만 나 있어요. 네. 그럼 뒤에 by me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나에 의해서 다뤄집니다 쓰는 거지. 내가 지금 손만 있으면 무섭나 좀?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이어 동사는 이게 다 돼요. depend on 어디에 의지합니다 하면 I depend on the result. 오케이? 듣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결과 당한 너, 야 주어로 가. The result is depended on.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이랑이 가능하답니다. 대신 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수동처럼 활용하다 보니까 이 명사 주어로 가버려요. 제가 일로 갈까요? 그러면 문제점이 주어로 오면서 be dealt with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고 굳이 전사 쓰고 싶으면 by를 쓰긴 하는데 전사 뭐 안 쓰면 그만이고 자 능동이면 전사 뒤에 명사가 있어요. 전사 뒤에는 원래 명사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동으로 활용하다 보면 이때의 명사 주어로 가고 with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어 동사들은 전사 뒤에 명사가 존재하면 능동의 모습이 되는 거고 수동처럼 활용해 버리면 뒤에 있던 명사는 주어로 가버려서 be dealt with 하고 끝나니까 전사 뒤에 명사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 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가면 앞으로 다시 돌려보기.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글이란 아이는 얘 뭐야? 언제 줄이 생긴 거니? 잠깐만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짠 지워놓고 슉슉슉. 자 그러다 보니 어그리 with도 이어 동사로 활용하다 보니까 수동이 돼버리면 be agreed 되어집니다. with 하고 수동처럼 쓰면 이대로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on 그러고 막 끝나야 돼요. to 그러고 막 끝나야 돼요. 수동태가 되면, 수동의 모습이 되면.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절 나올 때 I agree that 대절 나오거나 또는 어그리 입장에서는 투부정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할 때는 투부정 쓰기도 하고요. 뭐 이때는 이때를 쓰는 거고 저렇게 with나 이런 걸 쓸 때는 그대로 끝나는 모습이 수동태는 보여야 돼. 그러면 자 그대로 10번 집어넣으세요. be agreed죠? 그럼 수동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with하고 그대로 끝났어야 돼요. 얘는 어쨌든 동명사니까 얘 자체가 동명사체가 전사 뒤에 들어온 거거든. 뒤에 명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혹시나 쟤 때문에 헷갈렸다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눈에 이어 동사라는 모습이 보였을 때 수동의 모습이 보이면 해석상 말이 되게 출제할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보자마자 전사 뒤에 명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그거 알고 계셔서 정답은 어그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잠깐 부가적으로 더 예를 들면 problem 문제점들은 논해예요. 논해. 나 지금 갑자기 만들고 있어. with the good 그냥 굿이다 치고 툴 도구들 뭐 이렇게 써. 보기를 봤더니 A번에 addressed 보기에 tilt가 막 있는 거지. 여기 나와서 시험해요. 문제점들이 처리되어집니다. 좋은 도구와 함께. 자, 1, 2, 3. 난 갈게요. 혹시 여러분은 못 풀었으면 잠깐 멈춰요. 생각 좀 충분히 하고. 자, 정답은 네, 얘가 맞지요. 어드레스드가 deal with 아싸 정답. 그럼 그대로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 자, deal은 이어 동사 중에 하나. deal with 해서 덩어리인데 이렇게 수동태의 모습이 됐다면 be dealt with 하고 끝 나야지. 이렇게 명사 있으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죠? 그지? 만든 the problems is dealt with 하고 끝났어야죠. 이렇게 명사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어드레스 말했죠?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 이렇게 목적어 나올 수 있고 그럼 얘는 문제점은 처리되었습니다. 도구와 함께인 거지요. 네, 오케이. 정답은 어쨌든 A번 맞고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을 얘기했지만 돌려보세요. 이해 안 갔으면. 그 나온 김에 부가적으로 자 이거는 딱 켜놓고 이제 지나갈 거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카메라 좋잖아요. 한번 띡 찍으셔도 되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좋겠고 네, 이어 동사를 불리는 애들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인 당신은 보여집니다. standing 서 있는 게 보여요. stand는 자동사 출신이에요. 뭐뭐를 쓰다 일 순 없잖아요. 나 그냥 서 있어요 라는 자동사랍니다. 자동사 출신의 ing라 뒤에 목적어라는 건 나올 수가 없고 제 윗줄은 명사 앞에 전치사 자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from 전사 맞죠. 뭐뭐로부터 대신 출처의 전치사로 불려요. 뭐뭐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출처로부터 받았어요. 어떤 출처로부터 왔어요. 이럴 때. 그 다음 B번 reverse는 뭐 거꾸로 역으로 하다라는 동사던가 거꾸로인 역인이란 형용사든가 그래서 동사던가 형용사던가 뭐 가끔 뭐 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희망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안 돼요. 그 다음 opposite은 맞은편에 반대편에라는 전치사로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쓰는 건 across from이란 단어가 있고요. 전사고요. 그 다음 distant는 거리가 먼이란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 밑줄은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밑줄은 명사 전치사로 들어갈 꾸민 자리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형용사 들어서 꾸며버리면 얘 뒤에 얘가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안 돼요. 형용사는 안 됩니다. 전사는 A와 C 중에 가는 게 맞고 해석상 사진에서 사장 당신은 보여집니다. 서 있는 게 닥터 이분 맞은편에 서 있는 게요. 이분으로부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로부터 출처를 말한다고. 그로부터 왔어요. 뭐로부터 받았어요. 이럴 때는 씁니다. 정답인 10번이 맞습니다. 맞은편에 건너편에요. 정답. 다음 128번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 전치사 문제고 effective라는 명사 앞에 전사고요. of라는 전사구는 또 여기서 전사구로 계속 묶여 있는 거고
어쨌든 effectiveness라는 명사, 효과, 효력이란 명사 앞에 전사 문제로 A, sense는 전사로 활용은 되죠. 대신 뭔가 시간 개념이어야 돼요. 어떻게든 시간 개념. 뭐 예를 들면 3시, 대놓고 이렇게 3시, 금요일 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 창립 이래로 뭐 창립 또한 딱히 시간 단어는 아니지만 창립했던 그 시기 이래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점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점 명사. 3시, 금요일, 창립했던 그 시기 시점 같은 시점 명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래로고 대신 또 동사도 또 정해져 있죠. have, pp 같은 현재 완료 조화함. 그래서 시제도 틀렸고요. 그래서 since는 여기선 안 됩니다. 그 다음 기분이란 전사 고려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토익이 되게 사랑하는 전사입니다. 기분 고려할 때 주어진 아니고요. 고려할 때라는 전사고요. 자 어몽은 버릴게요. 복수 명사만 데리고 와야 돼요. 사이, 의자들 사이, 친구들 사이, 건물들 사이 여기다 보니까 복수 명사여야 합니다. 지금 복수 명사가 아니니까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 upon은 좀 수거처럼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조금 아까 봤던 agree with, agree on, agree upon, agree to 조에서 전사 1초짜리 짝꿍전사 묻는 문제 때 주로 나오던가 또는 based on, based upon 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초짜리 문제로 또는 depend도 마찬가지 depend on 대신에 upon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초짜리 문제로 주로 나오든가 아니면 하자마자 라고 말되면 정답이 한답니다. 하자마자 그러니까 upon recast 요청하자마자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이럴 때 쓰든가 있는데 효력하자마자 이건 아니죠. 자 지금은 효력을 고려해 볼 때 그녀는 일 것 같아요.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였던 거죠. 정답은 오이 정답 고려할 때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고려할 때입니다. 다음 129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밑줄 일단 같은 단어의 모양이 쇽쇽 바뀐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 밑줄은 from 더 뒤에 최근에란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의 자리인가 봅니다. 명사 자리이네요. 자 A번 생긴 게 저렇게 생겼는데 쟤는 명사예요. 쌤 팁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인 거 아닙니까? 근데 형사의 가망성 있죠. 팁으로 끝난 애들은. 그러나 쟤는 명사입니다. 쟤는 그래요. 네. 그래서 initiative라는 애는 명사로 사실 팁으로 끝나는데 명사인 애들 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alternative. 나 써야 되는 각인가요? alternative. 얘는 대안적인 형용사도 되고 대안책이란 명사도 되고요. 그래서 팁인데 명사로 쓰는 애가 조금 있어요. 네, initiative. 진짜 울트라 캡슐 나 짱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걸 어느 시기에 딱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보는 지금까지 한 5년 안에 얘가 보기에 있었잖아요. 거의 정답이었어요. 보기에 딱 있으면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해석은 솔선수범 주도권 다시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정도로 그때그때 말 되게 주저하면 되게 해석하시면 돼요.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다. 주도권을 잡다. 계획을 세우다. 뭐 이런 식의 말 되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그리고 정말 중요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B번은 안 돼요. 네, 형용사 꾸미는데 지금 동명사 들어가면 밑줄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던 출신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꾸며야 돼요. 부사가. 지금은 형용사가 꾸미고 있는 거라 동명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 initiation은 창시 정도의 의미, 창시, 개시 정도의 의미고요. initiator는 이제 사람이니까 창시자 정도의 사람 명사고요. 다 명사예요. 그럼 해석해야죠. 자, 이 기업의 기록적인 수익금들은 결과를 냈습니다. 최근 계획으로부터의 결과를 냈어요. 자연스럽죠? 최근 창시로부터, 최근 창시자로부터.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계획으로부터의 결과였습니다. 인 거죠. 정답은 A 정답이고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니시에이티브가 보겠으면 먼저 대입하세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이라고 말되면 먼저 정답하십시오. 정답률이 높아요. 나 지금 찍으라고 스킬만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휘니까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거지. 쌤은 스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킬로만 공부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그러지 마시고 단어 외우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나온 김에 같은 어원에 헷갈리는 명사들입니다. 보기에 늘 동시에 잘 뜨고요. 명사 문제 때 보기에 딱 동시에 뜨면 해석 잘 하십시오.
자, measure in 네, 조치, 수단, 방법이란 명사로 씁니다. 조치, 수단, 방법 쓰진 않게 쓰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은 멈춰서 쌤이 하는 말을 받아 쓰시면 되고 쌤은 그냥 지나갈게요. 조치, 수단, 방법. measurement는 치수, 중요해요. 치수, 얘는 중요해. 치수라고 해석합니다. 정확한 치수를 재세요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동시에 나오면 해석 잘하기. 얘는 누구 뭐 우선 이것도 없어요. 둘 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 objection은 반대, objective는 목표, 목적이란 뜻이고요. competition 이란 단어는 경쟁, competitiveness란 단어는 경쟁력이란 단어예요.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이 심각해져 가요. 경쟁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별로 안 좋잖아요. 경쟁이 막 심각해져 가면 싫어. 근데 경쟁력은 증가시켜야지. 경쟁력은 올려야지. 얘는 좋은 뜻이에요. 그 다음 installment는 네, 할부, 편이란 뜻이에요. 전혀 설치 아님. 할부, 3개월 할부해주세요. 그리고 할부는 다 끊겼잖아. 1개월, 2개월, 3개월 끊겼죠? 그래서 편이란 뜻이 있어요. 편. 1편, 2편, 3편, 4편 할 때 편. 그 다음 installation은 설치. 얘가 이제 설치고요. installation, 설치. 그 다음 estimate는 견적서도 있고 또는 추정치를 꼭 기억하세요. 추정치. 견적서로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추청 아니고 추정치. 추정치. 추정하는 값. 추정치. 그 다음 estimation은 평가란 단어고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durability란 단어 보이죠? durability란 단어는 띠용 단어 치우고 durability는 내구성. 그 다음 duration이란 단어는 기간이란 뜻이고요. authority 권한이란 뜻이거나 승인, 권한이란 뜻이거나 얘는 이제 승인이란 뜻인데 authorization 승인이고요. 근데 얘 권한이란 뜻인 건 맞는데 그 뜻보다 토익에선 권위자 사람 명사로 엄청나게 정답이 잘 돼요. 사람 명사. 네, 권위자. 그 다음 profession 직업이란 단어고요. 직업이란 단어. 그리고 professionalism은 네, 전문성, 전문 감각 이란 뜻이에요. 뭔가 길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긴 단어네요. 전문 감각, professionalism, 전문 감각, 전문성. 그 다음 confidence는 자신감, 확신, confidence. 그 다음 confidentiality는 비밀, 기밀이란 단어예요.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기밀. 그 다음 initiation 좀 아까 봤던 거. initiation은 네, 창시 정도. initiative는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거 웬만하면 따로 모아서 한번 좀 쭉 보세요. 내일 모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쭉.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보기가 전부 다 공통점이 접속사거든요. 접사들인데, 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으로 해석하시길. 마치 뭐처럼. 전혀 만약이란 뜻이 없습니다. 마치 뭐처럼 이고요. 똑같은 말로 정답됐던 as though라는 단어도 있답니다. 마치 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마치 뭐처럼입니다. 마치 뭐처럼. So that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자, in case 뭐라고 해석할래요? 네, 쌤을 바라봐요. 지금 잠깐 멍 때리신 분들이 막 느껴지네. 이쯤 오면 학생들이 막 멍을 때리면서 내가 틀어놓긴 했는데 인터넷 다른 걸 막 키면서 자, 집중! 알씨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막 지금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in case 여러분 딱 보면 뭐라고 해석해요? 네. 보통 경우에라고 많이 해석하거든요. 자, 우리 경우에라고 해석하지 맙시다. 경우라고 해석하면 정말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자, 잠깐 문제 하나 띄워볼게요. 얍! 정답은 일단 예요. 네,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짠! 풀어보시길. 자, 여러분 풀었던 가정에나 가요. 그럼 여러분은 잠깐 멈췄다 풀고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밑줄 앞에 동사고 뒤에도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문제거든요. 그죠? 자, B번 잉 전사니까 안 돼. within 이내 너도 전사니까 안 돼. 고 A번 접사 맞거든요. 원서는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 하자마자 뭐 이런 접사고요. in case는 보통 학생들 경우에라고 막 해석하거든요. in case는 이 케이스만 있어도 되고 that 있어도 돼요. in case that 해도 되고요. 있어도 없어도 접사 맞습니다. 자, 근데 해석해 보면 디파짓 보증금은 환불될 수 있어요. which 렌탈 자전거들이 되돌려준 반환한 경우라면 환불할 수 있어요. 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답이 인캐스 쪽에 되게 많이 뜨거든요. 정답은 원스가 맞습니다. 자, 일단 렌탈 자전거가 반환되자마자 환불될 수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인캐스를 어떻게 안 틀리느냐. 자, 인캐스는 경우라고 해석하지 말기요. 대비하여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대비하여라고만 해석하면 딱 거기 방지됩니다. 대비하여. 자,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if랑 incase를 섞어버리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if는 만약 뭐뭐라면. 근데 얘가 경우라면이면 거의 같은 말이 돼요. 보세요. if는 A 하면 B 할게요. 입니다. 자, 만약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다면 A 하면 B 할게요. 뭐가 먼저 일어나요? 네, A가 먼저 일어나죠. A 하면 B 할게요. 이죠? 자, 근데 인케이스를 만약 여러분이 경우라고 해석하면 A라는 경우라면 B 할게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 달라. 대비하여라고 해석하십시오. 자, 그럼 A를 대비해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B 하세요. 얘 먼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 일, 예를 들면 불 날 걸 대비해서, 불 안 났어요? 불 날 걸 대비해서 소방훈련 하세요. 소방훈련 먼저. 근데 걷다가 만약 내가 경우나 만약을 집어넣잖아요. 만약 불 나면 소방훈련 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지가 되려면 꼭 대비하여라고만, 안 일어나는 일을 대비하여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렌탈 자전거들이 returned 반환될 걸 대비해서, 아직 반환 안 됐어. 반환될 걸 대비해서 환불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인케이스는 대비하여라고만 해석하기 중요하고, 그 다음 even thou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해석상 고객들은 여전히 경향이 있습니다. 짧은 공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In the classified section 하면 분류된 섹션에서 신문지상에 분류된 섹션들, 밑에 광고면. 그래서 광고면에 짧은 공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밑줄 there is no longer 더 이상 뭐하지 않다. mandated 의무화된 단어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짧은 공지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뜻이었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켓을 알려드리려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1초짜리 문제. 여러분 좋아하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be able to가 포인트. 자, to는 투부정사 툴 수도 있고 전사 툴 수도 있거든요. 투부정사 툴하면 당연히 동사 원형 빡. 전사 툴하면 명사나 동명사 쪽으로. 그럼 포인트가 되는 존재들 있죠. In order to는 1초 보자마자 투부정사입니다. 이유 없어요. in order to가 아니군요. be able to의 성질이다. 보자마자 동사 원형인 정답 D번이어야 되고요. 이것도 빠르게 지나갈 테니 혹시 모르신 분들은 또 사진 띄욱 찍으시면 됩니다. 자, 왼쪽 애들 여러분님 기준으로 왼쪽에 화면 왼쪽에 있는 건 싹 다 투부정사입니다. 이유 없어요. 자기들의 성질입니다. 보자마자 무조건 투부정사니까 반복해 보셔야 되고, 오른쪽 거 무조건 전사 투입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명사나 동명사 정답이어야 돼요. 전사 투니까. 그래서 외우실 건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답률이 줄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품사 문제인 거 보이고요. 자, 밑줄 자리를 보아하니 short 형용사고요. time 명사고요. 자, 요런 구조 나올 때 학생들을 보니 surprise가 보기에 딱 나오면 어디선가 또 들어본 감정동사 막 이렇게 떠올라요. 사물 꾸미는 건 ing, 사람 꾸미는 건 pp. 이게 먼저 떠오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토익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오는데, 자, 만약 밑줄이 어나 더 같은 관사가 있고 요래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와요. 요 구조가 나오면 이 밑줄은 형용사를 꾸미기 위한 구조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사 우선입니다. 누가 봐도 형용사 앞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 꾸밀 자리가 먼저지. 부사 우선. 부사부터 대입해서 말이 돼. 과감하게 너 정답이니까 빨랑 지나가면 돼요. 말 되면. 근데 부사를 대입했더니 말이 이상해. 누가 봐도 이상해. 그럴 때 차선책으로 형용사 들어가서, 이때 형용사는 부사가 자기를 형용사로 꾸밀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용사 들어가서 너도 너를, 얘도 얘를 꾸밀 때, 그때 형용사, 명사랑 구조가 나오거든요. 뭐 이쁜, 맛있는, 사과, 어려워, 하지만 즐거운 토익, 뭐 이런 식으로 명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부사로 꾸밀 말이 없을 때, 그때 차선책으로 형사 대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구조가 나왔을 때는 늘 부사부터 먼저 대입해서 말 되면 정답하시고, 혹시 부사를 집어넣었더니 말이 이상해? 그럴 때 형사 대입해서 명사 꾸미는 걸로 말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다음 밑줄 뿅 나오고, 뒤에 봤더니 financial 나오고, 재정적인, 그 다음 expert 전문가 T 나오고 했을 때, 만약 밑줄에 knowledgeable 지식이 많은, knowledgeably 지식이 많게, 그럼 쌤이 그랬어. 형용사 앞은 부사가 먼저 꾸며야 되는데 꾸몄더니 지식이 많게 재정적인,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럴 때 맞다. 그럼 부사가 안 먹혔네. 그럼 형용사 집어넣고, 지식이 많은 재정 전문가, 말 되네. 이럴 때 형용사 정답 하세요. 이럴 땐. 근데 지금은 자, 얘 꾸미는 거 우선. 그래서 자, 10원 집어넣고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승인됐어요. 자연스럽죠? 네, 이럴 땐 부사 우선.
알겠죠? 괜히 또 놀라운 시간 해갖고 틀려오지 마시고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여러분 싫어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2번 aware이란 단어. 인지하는, 알고 있는 정도의 의미의 형용사로 aware of랑 되게 친해요. be aware of 해서 잘 쓰거든요. 인지합니다. 자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urrent는 현재란 형용사. 그 다음 serious는 심각한이라는 형용사고요. 진지한, 심각한. 그 다음 alert는 민첩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저렇게 지금 오브 말고 전사 to가 나와서 어디에 경계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민첩한이라는 뜻도 있고 경계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어휘 문제고 이 사이언스 뮤지엄 임원진들은 이 위원회든 임원진들은 예상되어집니다. B 밑줄 모든 운영상을 A 인지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일 걸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걸로 예상됩니다. 민첩한 걸로 예상됩니다. 해석도 그렇고요. 전사 오브가 들어와 있는 것도 힌트고요. 정답은 A번이 맞고요. 나온 김에 자, 이 아이들 오브 되게 좋아하는 용사들. 어떤 특정 용사는 특정 전사를 좋아하는 애가 따로 좀 있거든요. 뭐 famous 같은 유명한은 be famous for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satisfied with 좋아하고. 형용사마다 자기가 특정적으로 좋아하는 전사를 따라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브가 전사 오브가 따라붙는 형용사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aware of, conscious of, sure of, certain of처럼 인지하는, 자각하는 이라는 의미를 쓰는 애들은 죄다 of를 좋아해요. 다 of 좋아하는 형용사들이고요. 그 다음 critical of, 비판하다. considerate of, 중요한 단어. considerate of, 중요한 대학생들은 많이 틀린 단어. be considerate of 하면 배려하다, 사려 깊다. I'm considerate of others. 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할 때 쓰는 말. 배려하다, 사려 깊다. 그 다음 나머지 보이죠? 티브. 그 다음 티브. 그 다음 티브. 네, 보다시피 티브 형용사들이 of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 나타내다, 대표하다, 반영하다, 감사하다 라는 의미로 티브 형용사들은 전부 다 of를 되게 좋아하는구만 이라고 또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of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쪽 좋아하고 얘네들 좋아하는데 자, 특히 이쪽 애들은요. 자, 보세요. 요 아이들은 보기에 해당상 그 단어의 파생 PP 형태가 보기에 나오거든요. 자, 뭔 말이냐면 보기에 critical하고 be criticized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 indicative하고 indicated가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비동사 있고 밑줄 나오고 of 더 쪼쪼쪼쪼 이렇게 나와요. 그럼 A번에 indicative, B번에 indicated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전사 빼, 목조가 없네. 주어가 막 결과였던 거야. 결과는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는 나타내어졌어요. 말이 되게. 그 학생 입장에서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쓰거든요. 자, 보기에 늘 PP랑 동시에 잘 뜨는데 굳이 수동태라면 전사 of를 쓸 이유가 없어요. 뭐뭐에 의해서 됐으면 뭐 by를 쓰든가 할 텐데 of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of 딱 들어오고 나오면 정답은 티브 쪽으로 critical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늘 이렇게 동시에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휘 문제로 A번 맞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어휘네요. 제가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휘 문제를 많이 골라버렸네요. 자, 어휘. 근데 지금 이제 어휘는 둘째치고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골라왔는데 예세인 아직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죠. 당연히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말고 형용사 높은 퀄리티의란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밑줄을 보기 다 형용사고요. 자, 이렇게 형용사 옛 형용사가 볼 땐 아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불리죠. but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but. 그래서 but은 또는 and 같은 등위 접사로 불리는 아이들은 양쪽을 품사를 나열을 하죠. 명사 and 명사, 동사 and 동사, 형용사 and 형용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but 또한 그런 and와 성질이 비슷한 그런 접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형용사 밑줄 형용사의 옛 또한 but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때는 아직이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지금도 해석은 높은 품질이지만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직이 아니라. 높은 품질이지만 밑줄 한 기계의 부품이거든요. 그럼 높은 품질이지만 값싼 기계의 품질, 기계의 사용인 거죠. 자, B번 기계인데 기계가 안 해피해요? 해피하지 않음? 자, C번 완전하지 않은. D번 결정나지 않은 이죠. 그래서 높은 품질이지만 값싼 기계 부품들의 사용은
lead to 이끕니다. 감소를 비용에서의 감소를 이끕니다로 정답인 네, A번이 맞고요. 예, 해석 잘하시라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보시면 as much 할래, as many 할래, so much, so many 할래, 뭐 할래 했는데 일단 첫째 포인트로 as를 잡았어야 돼요. as. 뒤에 as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as 구문을 묻는 겁니다. 만약 뒤에 as가 없었다면 so many people, so much 쓰기도 해요. 근데 as가 뒤에 포진 딱 하고 있어서 만큼으로 해석되는 순간 걔는 as 구문을 묻는 거거든요. 가능한 만큼 많은 부동산들에 투자하는 것은 으로 as 구문을 묻는 거라 A, B만 해당 사항 있고 as가 없는 CD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뒤에는 as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뒤에 as가 있다는 건 더구나 만큼으로 해석된다는 건 as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A, B 중에 가고 포인트 as much는 불가산 명사를 데리고 올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 as many는 복수명사 들어올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properties는 복수명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O2 쪽이 맞답니다. 해석은 가능한 만큼 많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can be risky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종 lucrative 네, 돈이 되는 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입니다. 네, 정답은 B번이 맞고 나온 김에 짠! 짜라잔! 자, as 구문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패턴들. 자, as가 단독으로 혼자 딸랑 밑줄이 나와서 as 사이 밑줄 나오는 건 형용사랑 부사를 골라내셔야 합니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possible, 형용사래 부사 정답하는 학생들 매번 많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as possible은 사실 치우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는 저 as는 전치사로서라는 as로 썼던가 또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뒷문장 왜 줄일 수 있잖아요. 분사구문. 혹시 배운 적 없는 분들은 기본서를 펴서 보세요. 또는 본인이 막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수업을 해서 다시 보시든. 자, 아무튼 요 as는 전치사 as로 뒤에 명사를 데리고 있던가 또는 접속사라 문장이 나오던가 또는 문장이 줄어서 주어 똑같으면 주어 생략 동사인지 바꿔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as it is possible 이었다면 주어 생략 비동사 빙 바꿔 빙도 생략 되는 바람에 possible가 남은 꼴로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사면 전사 치워버리고 쓰레기니까 접사면 지가 또 다른 문장 연결했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 as가 포진한 구역은 지들끼리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혀 밑줄에 연결치지 않아요. 그래서 as 구문 뒤쪽에 있는 as는 신경 쓰는 게 아니랍니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앞에 있는 as는 그냥 as 구문만 대로 껴들어간 거예요. 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s 구문에 단독으로 밑줄 딱 들어와서 형용사할래 부사할래 부르면 그냥 앞문장의 영향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비동사 뒤인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정답이겠고 저런 자리는. 근데 만약 주어, 동사, 목적어, as, 밑줄 as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뒤에는 안 보는 거고 앞에 이제 보지 말고 그럼 이건 완벽하니까 이럴 땐 부사 정답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독은 앞문장 보고 판단하기. 그 다음 자, 밑줄처럼 이렇게 뒤에 가능한 만큼이 보이는데 이럴 때 as만큼은 as 구문이구만 생각하시고 대신 지금처럼 불가산 명사할 때는 as much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좋아했던 것만큼 많은 픽처를 제출해요. 만큼으로 해석되는구만. 그럼 as 구문인데 복수명사니까 이럴 때는 many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또 밑줄을 이렇게 떴을 때 전사 문제로 보일 거예요. 근데 자, 이 회사의 뭔가 제품은 contain 포함합니다. 똑같은 특징들을 이전 것과 위하여, 이전 것을 위하여, 이전 것에, 이전 것과 함께 똑같은, 이전 것만큼 똑같은. 근데 보통 학생들은 as 보면 로서로 방금 먼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with가 또는 to가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no, same은 무조건 만큼이란 의미로 자기의 공통 똑같은의 비교 대상이 나올 땐 as로만 표현하기 딱 정해져 있어요. same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same, as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이때도 만큼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전 것만큼 똑같은 특징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same의 짝꿍으로 기억하시고요. 그죠? 정답되는 패턴들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또 어휘. 자, 1번 단어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눈에 띄게란 단어고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B번 marginally는 중요한 단어. 엄청 중요한 단어. 중요. marginally 미미하게란 뜻이에요. 미미하게란 뜻입니다. 그 다음 regrettably는 유감스럽게 정도 후회할 만하게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그 다음 D번도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네, 흥미롭게라는 뜻인데 네, A랑 D는 사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B, C는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해석상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이 회사의 제안서는 to 확장하자는 사업을 이곳으로 사업을 확장하자던 제안서는 단지 밑줄하게 성공이었어요. 네, 눈에 띄게 성공했어요. 그럼 거기다 단지를 붙일 수는 없어요. 네, 단지라는 건 단지 그만큼만 성공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긴 했는데 단지 이렇게만이니까 미미하게만 성공했어요. 쪽이 많겠죠. 그래서 successful을 꾸미는 걸 좋아하는 단어도 그렇고 단지 그랬어요 라는 의미로 약간 제약을 주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미미하게 정답 좋아하는 단어고요. 나온 김에 얘도 알고 계십시오. 자, 성공하는 이라는 successful과 정답 확률 되게 높았던 단어입니다. 그동안 보면 extremely 매우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자, fairly, enormously, extraordinarily 전부 다 굉장히 라는 의미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다음 immensely, 어마어마하게 라는 뜻이에요. 이만하게 라는 뜻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부 굉장하게 성공했어요 라는 느낌으로 만들 때 쓰는 말들이고요. 정답 확률도 높은 애들이 쓴 거고요. 그 다음 marginally도 미미하게 라는 뜻이에요. marginally. 자, 예, 똑같은 거죠. 그 다음 moderately, modestly는 적당하게 성공했어요. 근데 이 적당하게 성공했다는 게 적절하게 괜찮게 성공했어요. 이거보단 그냥 적당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하게 정도 느낌의 적당하게예요. 적당히 성공했어요. 어쨌든 successful하고 정답 확률 높고요. somewhat, 다소 약간, slightly, 약간이라는 뜻이에요. 다소 약간 성공했어요. 또 비슷한 말이고요. 그렇죠? 자, 밑에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정답률 높은 애들입니다. 이 셋째 줄까지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품사 문제가 보이고요. it, make란 동사 뒤에 it 목적어고요. 자, make가 관건이죠. make, find, keep, consider 그리고 잊지 마세요. dim까지 make, find, keep, consider, dim make, find, keep, consider, dim으로 여기다 정도의 consider도 여기다라는 뜻이죠.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를 데리고 다니는 오형식 동사로 활용하되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걸로 형용사를 엄청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ake는 it, 그것을 밑줄하도록 만들었어요로 이게 딱 보면 얼핏 문장 끝나다 보이니까 자꾸 부사가 오다 들어오거든요. make, find, keep, consider은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었어요로 활용되는 오형식 동사로 활용하는 아이들입니다. 형사로 표현해요. 그래서 부사인 be는 안 되고요. 10번 is는 명사던가 또는 동사, 명사로 쓰든가 동사 is, 용이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의 동사로 쓰든가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A 형용사 맞고 C도 ER이 붙었지만 자기 원래 품사는 유지한다고요. 비교급이어도 그 띤 자기 원래 품사 is의 품사는 유지합니다. 너도 용사, 너도 용사, 둘 다 용사로 쓰여요. 자, 근데 읽어보면 가장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는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어요. 많이 쉽도록 만듭니다. 인지. 많이 더 쉽게 만듭니다. 인지. A랑 C로 얼핏 말은 둘 다 해석적으로 되거든요. 정답은 네, 무조건 10번이어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니?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자, 포인트는 머치가 포인트답니다. 머치가 왜? 어떤데? 첫 번째, 자, 머치는 형용사로, 지자체가 형용사로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형사로는 좀 아까 얘기했던 불가산 명사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렇죠? 머치 information. 그래서 불가산 명사 되게 좋아요. 많은 정보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형사 때. 근데 지가 부사로 많게라는 의미는 있어요. 많게. 그렇죠? 근데 부사로 많게라는 의미는 있지만 원래 형용사, 원래 부사, 그렇죠? 뭐 easy, short, small, big, effective, important 같은 원래부터 형용사고 원래부터 부사 이 아이들은 네, 안 꾸미기로 유명해요. 안 꾸며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들어보세요. I'm so hungry. I'm very hungry. 들어봤죠? 네. She's so beautiful. She's very beautiful. 들어봤죠? 근데 I'm much hungry. She's much beautiful. 이상하죠? 네, 안 꾸며요. 네, 그래서 그냥 형용사 앞에 붙여 넣으면 사실 much는 안 씁니다. 그래서 오답률도 되게 높아요. 형사 부사 안 꾸며. 근데 그러면 much는 부사 때는 누굴 꾸미냐? 동사 주로 잘. 동사 좋아해. I love you so much. 많이 사랑해. 동사를 꾸미던가 아니면 PP 형태를 꾸며도 돼요. PP. much attended. PP. 그래서 많이 참석된 뭐 이런 거 PP.
그 다음 또는 비교급일 때 좋아요. 비교급. 그래서 much more 이라고. 그래서 정답 오답 패턴 보면 예를 들면 it is expensive 막 나와요. expensive. 비싸대요. 그래서 expensive. 많이 비싸요. 이렇게 말 돼도 형용사피네? 그럼 멋지가 보기에 나올 때 그냥 막 갖다 버려야 돼. 아마도 이때 뭐 to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이겠죠. 막 버려야 되고 그렇고 반대로 이미 문장 안에 멋지가 보여. 그 뒤에 밑줄 채우래. 그럼 똑같이 형용사 자료여도 그냥 형용사는 버려야 되고 형용사 중에서도 비유급 형태를 꾸미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10번이 맞습니다. 정답 됩니다. 그래서 멋지 성질을 묻는 문제였던 거지요. 네. 그 다음 자 105번 품사 문제입니다. 보기에 같은 단어의 품사 문제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우리 막 전사가 4가 있고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미팅들을 위하여 막 이렇게 나와요. 보기를 보니까 막 ing 동명사가 보이고요. ed가 막 보여. requested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이라면 밑줄을 동명사로 정답할래요? 형용사로 정답할래요? 미팅치라면? 네. 뭘로? 쌤이라면 보자마자 막 안 찍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전사 뒤면 막 동명사고 뒤에 목적어 있네. 막 동명사를 찍는다든가 또는 명사 비가 형사로 하는 된이겠지 정답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문법적인 구조를 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성립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죠. 문법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문맥상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내 눈에 만약에 앞에 이렇게 더가 막 있어요. 이건 형용사 자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동명사란 개념은 더 안에다 안 쓰거든요. 또는 만약 여기가 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절대 더 앞에 형용사 못 들어오거든요. 뒤에 관사가 딱 들어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동명사 자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의 목적어일 거고. 그죠? 근데 앞에도 그 뒤에도 없어요. 그럴 때는 형용사가 들어와서 얘를 꾸며도 되는 자리고 또는 동명사가 들어와서 얘가 그의 목적어로 미팅들 요청하는 것을 위하여 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럴 땐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반드시 둘 다 대입해서 문맥상 말이 되는 쪽을 고르셔야 돼요. 그건 토익 출제자조차도 야 이거 둘 다 되거든? 야 그때 말 되는 쪽이 뭔지 봐로 문맥을 묻는 문제지 저거는 문법적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형용사로 얘를 꾸며서 오픈된 사무실들일 수도 있고요.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으로서 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by 뒤에 난 ing 정답 되게 많이 되던데 by 등 그냥 ing 하지 마세요. 그건 찍기식으로 잡기 보기니 스킬로 하다 보니까 맞을 때도 있을 거지만 틀릴 때도 있을 겁니다. by는 ing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by는 그냥 명사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B번이 들어가서 얘를 꾸몄다면 이렇게 장소명사 뒤에 by라는 애 뒤에 장소명사 나오면 그때는 옆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픈된 사무실들 옆에. 말만 됐다면 가능해요. 그 다음 A번 들어가면 그때 by ing는 함으로써 란 뭔가 수단을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오픈함으로써 말만 된다면 A, B 중에서 문맥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문맥상 런던에서 사무실을 오픈함으로써 그리고 파리나 이쪽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해왔습니다. 성장을 그 시장으로의 성장을 해외로 그래서 문맥상 오픈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해왔어요로 정답인 거지 이게 보자마자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정답 확률은 왔다 갔다 거려요. 형사로 나올 때도 있고 동명사 나올 때도 있고요. 모든 전사 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2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줄 보시고요. 보기를 보니 뭔가 딱히 떠올리는 공통점이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 막 찍기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막 5월 보이면 5월이니까 그냥 이달일 수도 있고 문맥이 성립된다면 야, 너 티 마실래? 5월 커피 마실래? 둘 중에 어느 거 마실래? 이런 식의 말이 된다면 둘 중에 어느 거든 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5월과 함께 이달이 가망성이 있어요. 근데 문맥이 안 맞음? 그때는 5월이 아무리 보여도 이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찍으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먼저 interested가 뭐예요? ed, pp예요. 뒤에 목적 없죠? 넌 동사 아닙니다. pp 형태로 형용사일 겁니다. 형용사는 지금 뒤에 길어진 medical 또는 health와 관련된 커리어까지 묶고 뒤에서 앞으로 밑줄을 꾸민 밑줄은 젠 형용사니까 무조건 자 밑줄은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입니다. 걘 명사를 꾸민 형용사인 거고요. 흥미있는 밑줄을 위하여 이죠. 그래 이들이란 아이는 명사로 쓰기도 해요. 또는 뭐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부사도 돼요. 대신 명사로 쓸 때 이들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을 딱 먹혀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 할래?
또는 T 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 You can choose either. 둘 중에 어느 거든 골라. 이런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맥상 보면 코र्스 수업은 가르쳐진 이 교수님에 의해 가르쳐진 이 수업은 is 의도되었습니다. 흥미있는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의도됐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그래서 A는 안 됩니다. 오아리 떠막 찍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 다음 which와 whom은 무조건 접속사예요. 의문사의 개념은 물음표가 있을 때는 의문사, 의문문으로 쓸 때는 물음표가 있을 때. 근데 이렇게 그 평서문으로 점으로 찍혀는 평서문으로 올 때 모든 의문사는 뭐 when, that, what, whatever, who, which 싹 다 접속사 기능합니다. 관계대명사란 존재도 접속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두 개가 보여야 돼요. 접속사란 개념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 때 쓰니까 밑줄을 기준으로 동사가 하나가 보인다면 확률이 없는 거죠. 자, 지금 너는 꾸민 형용사일 뿐이고 너도 얘 꾸민 형용사일 뿐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is intended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아예 접사 기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자, 도제는 아까 맨 앞쪽에서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그것들이라는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the people이라는 의미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the people. 그래서 수업 가르쳐진 수업은 의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메디컬 또는 헬스와 관련된 커리어에 흥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연스럽죠? 정답은 그래서 도우주 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찍는 거 하지 마시고 토익 유형을 조금 더 넓게 봐주십시오. 네, 정답은 B번 쪽이고 접사니까 안 되고요. 그렇고 만약에 for이 있고 지금 앞쪽에 is 뭐 intended가 있었고요. for 뒤에 밑줄이 있고 is interested in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이건 이제 접속사 문제가 맞죠. 그래서 아마도 이럴 때는 흥미있는 누구든 간에 위해서로 이럴 때 뭐 whoever 같은 게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다음에 이제 접속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동사 하나라 네, 정답은 도우즈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자, 117번 넘어갑니다. 자, 밑줄 in review 검토하다 동사 보이죠? 자, 뒤쪽에 it 주어고 has 동사 보이죠? 자, 동사 두 개. 이건 이제 접속사 문제. 이거 맞는 거죠? A는 안 되고요. 대한 그때 당시에라는 그때란 주로 부사로 쓰이는 아이고 while은 접속사 맞고요. ever since는 여태껏 이래로라는 의미로 물론 since가 단독으로 ever이 없을 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ever이 붙으면 주로 여태껏 이래로라는 의미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로라고 해석하면 되고 예순해즈는 하자마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래로라는 의미일 때는 since를 기준으로 좀 시제가 결정나 있어요. since 내부는 과거 동사여야 합니다. 과거 내가 초등학교 때 이래로가 있는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래로 반대편, since 반대편은 그때 이래로 그래왔어요니까 과거 이래로 그때 이래로 그래왔습니다로 since 반대편에 현재 완료가 있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냥 어디선가 since는 have pp랑 친하대를 듣다 보니까 have pp 보자마자 since 찍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만약 밑줄에 since가 들어가고 현재 완료 찍어. 이건 since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얘는 since 반대편. 이게 과거고 이쪽 바깥에. 그러니까 요쪽에 부피가 있어요. 그게 이제 since가 이래로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 in, B는 동안, D는 하자마자인데 이제 해석 문제. 둘 다 접속사고 둘 다 의미는 비슷하게 동안이고 하자마자란 접속사로 쓰는 아이라 해석이요. 검토해 주세요. 수리 견적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세요. 그것이 받는 동안 검토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 유지관리 부서로부터 받자마자 그 견적서를 검토해 주세요. 받는 동안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받자마자 검토하세요가 맞지요. 그래서 해석상 정답은 D번이 맞는 겁니다. 맞고 얘가 이래로 성립하고 싶었다면 시제는 꼭 이래야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자, 이번엔 1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5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cooperative, 협조적인 이고요. deliberate라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형사도 됩니다. 동사일 때는 심사숙고하다 정도의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일 때는 신중한, 결정할 때 신중한이란 형용사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 extensive라는 단어는 종합적인 폭넓은이라는 의미로 종합적인 연구를 했어요.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 adequate는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첫째로 적절한이라고 말되는지 또는 충분한이라고 말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충분한의 형용사는 얘도 있지만 enough는 알잖아요. 딱 들어도 충분한 이거 딱 알고 말고 ample 충분한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suffic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sufficient 충분한. 그래서 충분한이라고 말할 때 정답 확률이 되게 높은 애들이에요. adequate, ample, sufficient.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발견했어요. 이 경영 시스템을, 관리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to be 유일한 것으로 발견했어요. 우리의 필요성에, 우리 수요를 위해서 적절한 유일한 것, 적절한 유일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죠? 그래서 정답이 adequate 쪽이 맞습니다. 중요한 단어라. 중요한 단어 갖고 왔어요. 오케이. 자, 파트 5 끝이고요. 자, 이제 파트 6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말씀드렸다시피 문맥 파악 중요해요. 문맥 파악. 혹시 지금 파트 5 쭉 들었는데 엄청나게 기네 하면 잠깐 끊었다 들으셔도 돼요. 이건 인강이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끊었다 들으셔도 되고 대신 끊었을 땐 꼭 들어주세요. 네, 파트 6 넘어갈게요. 자, 문맥 파악하시고요. 파트 6는 그래서 다 읽으면서 들어와야 합니다. 밑줄이 나올 때마다 대입합니다. 자, 문맥 파악 갑니다. 땡큐 고마워요. 구독해주신 것이요. Art Today를 뭐 잡지 이름인가 봐요. 구독했던 거 보니까. Art Today라는 잡지 구독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밑줄 당신은 will be 사이에 있습니다. 해도 되고 중에 있어요. 해도 돼요. 어몽은 비동사 바로 뒤에 전사구 자체가 마치 형용사처럼 중에 있다 로 해석할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들 여기서 the first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있을 겁니다. 알기 위해서 알는 about 흥미로운 아트 전시회와 콘서트와 옥션이나 경매나 그리고 페스티벌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람 중에 있게 됩니다. 캐나다 전반에 걸쳐요. 그러니까 야 너 구독해서 너 고마워. 지금부터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인 거죠. 정답은 A 정답이 맞고요. 얘는 이제 그 후란 뜻이고 그리고 나서고 동안이란 뜻입니다. 지금 당신 구독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당신의 첫 번째 이슈 호는 이슈는 문제점, 뭐 발행 이런 뜻도 있지만 책이란 의미의 호란 1월 호, 3월 호의 뜻, 호란 뜻이죠. 책으로 갈게요. 너의 첫 번째 호는 첫 번째 책은 도착하게 될 거예요. 다음 며칠 이내에 도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호는 will be 보내지게 될 겁니다. 매달 첫 번째 첫날에 보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장 들어가고 당신의 구독은 또한 허락하게 됩니다. 당신을 unlimited 무제한의 밑줄에 아티클이나 비디오나 무제한의 밑줄에는 좀 이따 풀겠고 어쨌든 얘가 지금 구독하는 바람에 그 구독 내용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A 구독을 놓기 위해서 구독을 하기 위해서 전화 주세요. 이미 구독했잖아요. 뭘 또 전화를 하래. 구독했는데 아니고 그 다음 B번 만약 당신이 받지 않았다면 당신의 카피 얘도 책이란 뜻이죠. 복사라는 뜻이지만 책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일주일 이내 동안 받지 못한다 하면 please 연락 주세요. 우리한테요. 즉각적으로요. 자, 바로 앞에서 다음 며칠 이내 너 받게 될 거야. 도착할 거다. 그리고 각각 호는 너에게 매달 첫 번째에 보낼 거야. 근데 네가 못 받아.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 줘. 맞죠? 정답은 뽀이 정답이 맞겠고요. 나온 김에 아티클들은 초대되어집니다. 아티스트들은 초대되어집니다. 제출하라고 자 설명들을 그들 작품의 설명을 이건 구독자한테 할 말이 아니고 D번 첫 번째 콘서트는 예정돼 있어요. 우리 집 잡지 얘기 중인데 웬 콘서트 얘기를. 네, 정답은 뽀이가 맞고 그다음 당신의 subscription은 또한 당신에게 허락하게 될 겁니다. 무제한의 밑줄 을이니까 우린 명사 필요해요. 형용사 갖고 있는 그죠? A 동명사 말씀드렸지만 억세스는 동명사로 쓰면 원래 타동사 출신이에요. 억세스는 동사 때 타동사 뒤에 목적 꼭 붙어야 됩니다. I access the data 목적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동명사로 바뀌어도 뒤에 목적은 있어야 돼요. 자, 밑줄 뒤에 목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쌤 전 access to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걔는 접근이란 명사 때는 전사 to를 써요. I have access 나는 가지고 있어 접근을 to the data 그 데이터에 그건 명사 때. 동사 때는 무조건 목적을 써야 돼요. 타동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타동사 출신의 동명사라면 반드시 된 목적 있었어야죠. 여기 to는 못 나옵니다. 그럼 명사 때. 그죠? 자, 그래서 동명사는 허락 불가고 더군다나 동명사에 꾸미는 건 부사여야 돼요. 부사. 지금처럼 형용사 꾸밀 일이 없어요. 그래서 A는 안 됩니다. 뿅. 버리고
자, 그럼 이제 PP가 꾸미는 형사가 꾸미는 명사. 자, C도 명사는 아니니까 버리고. 자, B냐 D냐예요. 복수명사 할래? 단수명사 할래? 인데 무제한의 접근권을 허락합니다. 접근권들을 허락합니다. 그건 해석으로 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명사에 예를 들면 A번과 B번에 challenge가 있었어요. challenge 이렇게 있었고요. challenges가 있었던 거죠. 자,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AB에 access가 있고요. 또는 accesses가 막 있어요. 지금처럼.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어려움을 가졌어요. 어려움들을 가졌어요. 출제자가 야, 뭐 할래? 그러니까 have가 있고 여기 밑줄 나왔습니다. 점 끝. 야,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뭘 묻는 거냐면 야, 네가 생각할 때 이 밑줄이 가산명사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S 붙은 거 골라. 가산명사는 관사 없으면 밑줄 앞에 관사 없으면 S로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밑줄 나오면 B번을 골라야 되는 거야. 만약 가산명사로 생각한다면. 근데 얘가 만약에 불가산명사라면 불가산명사는 S라는 건 안 붙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A를 골라야죠. 불가산에는 S 안 붙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이 명사 지금 가산명사하게 불가산명사하게를 골라라는 유형입니다. 자, 챌린지 도전 하나, 도전 둘, 도전 셋.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려움 하나, 어려움 둘, 어려움 셋. 자, 챌린지. 정답은 A번이었게요, B번이었게요. 가산이게요, 불가산이게요. 정답은 네, 이건 B번이 맞아요. 자, 이거는 A번이 맞아요. 이거든요. 쌤, 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실 가산물가산 유형은요, 절대 느낌으로 이거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걸 고민해서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셀 수 있고 없고를 병행하는 명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셀 수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막 지문만 대로 왔다 갔다 써도 돼. 그런 애들은 이런 문제는 못 나와요. 왜냐? 둘 다 정답일 순 없잖아요. 그런 애는 안 나와. 아싸리 세든가 아싸리 못 세는 명사만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셀 수 있는 명사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요만큼. 출제하는 것도 요만큼. 맨날 나오는 것만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세는, 토익이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만 따로 꼭 기억하세요. 걔가 저런 식으로 출제되면 걔네는 S 없는 걸 고르면 돼. 그 외적으로 내가 외운 적이 없는 애야. 그러면 나머지 그냥 가산이겠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이걸 막 모호한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불가산만. 몇 개 없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억세스는 진짜 유명한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워드릴게요. 토익이 출제하는 불가산은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기 싫어. 이것도 몇 개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지. 자, 지금 써있는 요 아이들은 불가산으로만. 그리고 나머지 혹시 뭐 challenge, challenges, recast, recast, limit, limits 나머지는 그냥 이거 살 수 있거든. 모르겠어. 생각하지 말고 정답은 그냥 복수 형태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인 D번이 맞습니다. 불가산으로 정말 유명한 애입니다. 자주 나와요.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해석상 접근을 제공할게. 아티클이나 어쩌고저쩌고에 자, 모든 네가 필요로 하는 네가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명사로 쓰인 거고 뒤에 주어 동사로 동사 원형 뒤에 목적 없죠? 아마도 여기 목적 경사 위치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 네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로그인하는 거야. 사용하는 것에 당신의 서브스크라이버 넘버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거고 그리고 패스워드 사용해서 이거 패스워드가 뭐냐면 너가 찾을 수 있는 이고요. 그 동봉된 그 문서 등록서 등록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 패스워드 이거든요. 그럼 등록서가 있어. 등록서에 내가 등록한 부분에 뭐 내 이름 써 있겠고 주소 뭐 전화번호 써 있고 내 비밀번호가 이 위에 막 3850 이것도 뭐냐 제 번호 아닙니다. 3850 갑자기 생각났어요. 3850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건 문서 위에 덧대서 붙어서 써 있잖아. 위에. 정답은 on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서 따위 위에 뭔가 써 있어요 라는 맥락이 나오면 on the form 정도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 위에 있는 거니까. 또는 마찬가지예요. statement 내역서란 뜻이거든요. 자, 당신의 이 프라이스 가격은 내역서에 써 있어요. 그건 에라고 말돼도 그 내역서라는 문서 위에 써 있는 거니까 그때도 on the statement로 정답이 잘 나와요. 그렇죠? 문서 위에 써 있는 것들은 on으로 표현하기. 정답 10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지문 가겠습니다. 자, 직독직해 또 갈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매 고마워요. 25개 박스 케이스니까 프리미엄 페이퍼, 최고의 페이퍼의 25개 박스 구매 감사합니다. From 이 회사로부터요. 당신의 온라인 주문은 was 받아졌습니다. 9월 18일에 받아졌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송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밑줄 문장 들어가고 우리는 감사할게요. 대시라는 걸 당신이 선택해 주신 거 to make 만들기 위해서 그 스위치를 to 이 회사로 당신 회사의 페이퍼 필요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로 썼었는데 스위치 교환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로 옮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제 첫 손님이 된 거네요. 자 어쨌든 자 주문했습니다. A. 당신의 years of continued patronage 계속되는 단골 애용의 수년들은 진심으로 같이 써요. 이제 첫 손님인데 그러니까 계속되는 patronage가 정답일 수가 없고 그러나 그것은 인 것 같아요. that 당신은 오버로 페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주문했어요. 아니고 그 다음 당신은 예상할 수 있어요. to 받기를 당신의 주문을 5일에서 7일 후에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인 뒤에 이런 기간의 개념이 나오면요. 그때는 후라고 해석하거나 동안으로 해석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5일에서 7일 후에 받게 될 겁니다. 첫 손님 돼서 감사하고요. 주문해서 감사해요. 당신의 주문사항은 5일에서 7일 후에 받게 될 거예요. 딱이죠. 정답 10번이 맞고요. 다음, 자 우리의 감사, gratitude,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적용해 드릴게요. 5%의 디스카운트를 이라고 굳이 여기다 디스라고 말한 건 지금 이 주문사항이지요. 이 주문사항인 거죠. 이 주문사항이 언제예요? 이제 막 우리 손님이 돼서 이제 막 우리 걸로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했으니까 첫 주문이 되는 거죠. 디스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주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다가오는 거 no, 무료의 no, initial이 초기의 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주문에 적용해 드릴게요로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그렇고 그 다음 밑줄에 뭔가 부사 들어갈 시대에 우리는 포함해 드릴게요. 상환도요. 배송비의 상환도 포함해 드릴게요. 인 거죠. 그러면 야 우리가 저기 첫 주문에 대한 것도 할인해 줄 거고 배송비 또 깎아줄게. 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또한이 되겠네요. 정답은 in addition 쪽이 맞겠고요. A는 그러나고 C는 예를 들면 인 거고 C는 여전이고요. 정답은 또이 정답. 계속 됐고 자 동봉된 건 자 please find 조절된 송장을 발견해 주세요. 동봉된 거인데 find가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다음 목적보로 여기에 원래 동봉된 형용사 있었던 겁니다. 동봉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강조하고자 그냥 앞으로 튕겨나온 것뿐이고요. 동봉된 거 발견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도요. 58달러라는 그 체크 수표도 발견해 주시고요. 자, 이 페이퍼 프로덕트라는 회사는 기뻐요로 문법 문제. 자, pleased라는 단어의 문법 구조는 be pleased 기뻐요, 함께 기뻐요로 명사 쓸 때는 with로 표현하고요. 그렇죠? 또는 뭐하는 것이 기뻐요 할 땐 것이라고 말 때도 투부정사로 표현하고요. 또는 뭐하는 것이 기뻐요로 명사부사라 불리는 대절하고도 잘 쓰고요. please that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 명사면 with 쓰면 되고 동사원인과 함께 투부정사 쓰면 되고 문장 나오면 주로 대절 되기 좋아하고요. 그렇죠?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지금 쌤이 요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책의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담았네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토익 RC 범위는 A씨랑 비교 못해요. 정말 넓거든요. 자, 내가 만약 800 후반점인데 900을 막 넘고 싶어. 근데 계속 800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네. 한 번쯤 기본서를 한 번쯤 돌리세요. 또는 뭐 밑으로 오세요. 쌤이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라고 영업을 하는 강사가 돼서는 안 되지만 제 자신은 있는데 아무튼 자, 한 번쯤 돌리세요.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휘력 갖추셔야 돼요. 그죠? 네, 잔소리가 자꾸 길어지네요. 화이팅 하시고 웬만하면 이 3월 강의 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안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꼭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화이팅!